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최인영 원장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25년간 노년기 성건강 전문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 제게 온 한 통의 응급 전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65세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부관계 직후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담당 의사가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 갖고 계신가요? 70대에도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할까? 하지만 방법을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부부간 친밀함,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 부부관계에는 분명한 방법과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관계 중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방법. 둘째, 70대에도 자연스럽게 욕구가 되살아나는 비법. 셋째, 부부가 다시 20대처럼 가까워지는 대화법.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부부관계 실천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체크하라. 혹시 최근 관계 중에 호흡이 차거나 피로감이 심하게 온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박정수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어르신은 부인과 관계를 가지던 중 갑작스럽게 심한 흉통을 느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어갔는데 이틀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걱정된 부인의 권유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협심증 초기 단계였던 것입니다.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런 신호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박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성관계 중에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 호르몬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째, 관계 중 심한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둘째, 관계 후 30분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감. 셋째, 어지럼증이나 식은땀. 넷째, 평소보다 심하게 빨라지는 맥박.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그럼 우리는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체크하고 관리하면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박정수 어르신도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체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전후 건강 상태를 파트너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은 어때? 이 한마디만으로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 검사는 기본이고요.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의사와 상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고혈압약 중 일부는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작정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 체크,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성에 대한 오해부터 버려라.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나이에 무슨 성생활. 이제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최영우, 64세 김순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무려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완전히 중단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건 부끄럽다. 우리 애들도 다 컸는데 무슨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상담을 받은 지 단 3개월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최영호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요양원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70세 김철수 할아버지와 68세 박영희 할머니,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요양원에 들어오셨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신 거죠. 원장님, 저희가 이상한 건가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잘못된 건가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요양원 직원들이 두 분이 눈에 띄게 건강해지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식사량도 늘고 표정도 밝아지고 심지어 치매 증상까지 호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정말 약보다 효과가 좋네요. 간병사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자녀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나? 이 나이에 무슨 여자냐? 어머니 체면이 말이 되나요? 손자들이 알면 어떡해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분을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할아버지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박영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고요. 이걸 본 간병사들이 가족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두 분을 떼어놓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자녀들, 손자들까지 모여서 경론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나섰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큰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평생 어머님만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분과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데 어른들 사랑을 막아요? 시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두 분은 지금도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는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생활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관계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노년기의 성생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스킨십이에요.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도 깊은 교감이고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간병사가 말하더라고요. 두 분이 특별한 걸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TV 보고 손잡고 산책하고 서로 등을 토닥여주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두 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 환경 만들기.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관계를 가져도 안전할까? 혹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45년간 진료하면서 본 결과, 올바른 방법만 알면 8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4세 이정남 어르신과 71세 김순희 할머니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부터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정남 어르신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였거든요. 이제 위험해서 그런 건 생각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부 침실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린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갖고 계세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아침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 늦게는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22도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과식한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네 번째, 무리한 자세는 피하고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세요. 젊을 때처럼 할 필요 없어요. 서로 편안한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이 좋을 때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하세요. 이런 원칙들만 지키면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안정적인 심장 질환 환자는 적절한 성생활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혹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약이나 혈압약 중에는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시간을 조절하면 해결됩니다. 이제 네 번째 실천법입니다.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관계를 갖자고 하니까 어색하더라. 오랫동안 안 했더니 뭔가 서먹서먹해.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겪는 고민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66세 조미경 할머니도 그랬어요. 원장님, 남편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10년 넘게 안 했는데 갑자기? 이해할 만하죠.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다가 갑자기 시작하려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단계적 접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의 언어다. 성상담 전문가 김세라 박사의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단계, 하루 한 번 손잡기부터 시작하세요. TV 보면서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보세요.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손을 잡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고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져요. 2단계, 포옹을 늘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가벼운 포옹을 나눠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며칠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3단계,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을 토닥여 주세요. 마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어깨나 등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많이 피곤하지?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거죠. 4단계, 함께 샤워하거나 목욕하기. 이건 좀 더 친밀해진 후에 시도해 보세요. 서로의 등을 밀어주거나 머리를 감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스킨십이 돼요. 5단계,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조미경 할머니 부부도 이 방법을 시도한 지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원장님, 처음엔 손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스킨십을 해요. 정말 신기해요. 조미경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편분도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여보가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어요. 말도 많이 하고 웃음도 많아졌고요. 이것이 바로 단계적 스킨십의 힘입니다.
무작정 성관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접촉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런 걱정 드시나요? 우리 나이에 포옹하고 손잡고 하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젊은 부부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나누는 스킨십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거든요. 마지막 5번째 실천법입니다. 마음의 대화가 먼저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들은 시니어들의 숨겨진 마음들입니다. 절대 가족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오직 의사에게만 털어놓는 진짜 속마음들이에요. 77세 김영식 어르신이 제게 한 고백입니다. 원장님, 40년 동안 아내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아내가 예쁘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졌어요.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40년을 살았는데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부인분의 고백이었어요. 따로 상담을 요청하신 김영식 어르신의 부인 말씀이에요. 원장님, 저도 남편에게 40년 동안 숨긴 게 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저를 안아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40년 부부가 처음으로 털어놓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부부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후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김영식 어르신이 부인에게 처음으로 말했어요. 여보, 40년 동안 말 못했는데 당신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부인분도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도 당신이 안아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40년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김영식 어르신의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사실 나도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30년, 4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첫 번째, 요즘 어떤 기분이야?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몸의 컨디션이나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하고 싶어? 성관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게 좋았어?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스킨십이 좋았는지, 어떤 순간이 행복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네 번째, 불편한 건 없어?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질문이거든요. 다섯 번째, 우리 어때? 이건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만족도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대화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첫째, 비난하지 마세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용기 내서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넷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45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가장 놀라운 사례들을 더 들려드릴게요. 정말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란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68세 이봉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장님, 저 요즘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50대 수준으로 건강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아내와 요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68세 말이에요. 할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원장님, 아내가 65세 되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할머니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 말씀이었어요. 원장님,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만 살 수 있으니까. 빈 둥지 증후군이 아니라 오히려 제2의 신혼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감동적이에요. 71세 박순덕 할머니와 69세 김철민 할아버지입니다. 이분들은 60대에 각각 배우자를 잃고 70대에 새로 만나서 재혼하신 분들이에요. 원장님, 우리 결혼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처음엔 자녀들이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요. 하지만 두 분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지금도 따뜻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원장님,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박순덕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74세 최영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장님, 제가 동네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72세 여자분과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원장님, 저희가 이상한 건 아니죠? 74세 최영규 할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답변 드렸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모든 이야기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실천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첫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체크하라.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성에 대한 오해부터 버려라. 우리 나이에 무슨 성생활.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 환경 만들기. 아침 시간에 적절한 온도에서 편안한 자세로 시작하세요. 과식이나 음주 후에는 2시간 간격을 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라. 갑작스럽게 관계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손잡기, 포옹, 어깨 토닥이기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5번째, 마음의 대화가 먼저다. 요즘 어떤 기분이야? 뭘 하고 싶어? 어떤 게 좋았어?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파트너와의 따뜻한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변화일 뿐 쇠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계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백세학당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